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8쪽이 되겠습니다. 3학년 원격 수업에서 벌써 중단은 두 번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원의 제목은 평화적 갈등의 해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반드시 거쳐가는 이 우리가 평생 동안 겪게 되는 일이 갈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갈등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갈등이 왜 발생하는가라는 소단원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학습 목표는 한 가지를 제시해 봤습니다. 이 단어를 공부하고 나면 갈등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등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갈등은 우리가 이 수업을 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긍정적인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가지는 좋은 의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의 원인을 찾아보자 이러는데 우리가 병을 잘 고치는 의사, 명의라 그러죠. 이 명의는 약을 잘 처방한다기보다는 병의 원인을 잘 찾는 사람이 명의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는 없고 이 갈등을 만났을 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 분석을 잘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활동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영화 리멤버 타이탄을 보고 코치의 갈등 해결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자, 쌤이 여기에 링크를 걸었는데 여기에 타고 들어가면 영화 리멤버 타이탄의 그 영화 리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쌤이 또 영화 리뷰를 강조를 했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영화 한 편의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영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이렇게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는 28쪽과 29쪽에 8장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도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요거는 그 2001년 개봉작인데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영화의 영화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주만 제작 군단의 휴먼 블록버스터다 이런데 진주만이라는 영화는 우리가 굉장히 큰 대작이죠. 그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출연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인공이 요 왼쪽에 있는 요 분인데 덴젤 워싱턴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배우가 되겠죠. 연기력이 뛰어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은 이 영화가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화가 주는 감동이 또 크죠. 그래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미식 축구팀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요 시대적 배경이 197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63년에 그러니까 약 100년 정도 전에 그 링컨이 이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전쟁을 불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미국 사회는 여전히 이 흑백 간의 인종 갈등이 심했던 시기가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는 흑인과 백인의 인종적 갈등을 극복해가는 미식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거기에 이 팀 코치로 여기에 있는 덴젤 워싱턴이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수석 코치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또 갈등이 존재했었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분이 이 덴젤 워싱턴의 지도력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특히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주장인데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의 이렇게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 주장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그 흑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친구로 인정하고 한 팀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여러분 교과서 28쪽에 보면 이렇게 감독으로 코치로 부임한 이 덴젤 워싱턴이 잘해보려고 했었지만 선수들 간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선수들을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여기는 남북 전쟁 때, 노예 해방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화의 대사 중에 보면 분노가 사람을 죽인다, 증오가 우리 가족을 망친다, 이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오나 그 다음에 분노나 이런 것들이 이 갈등 해결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훌륭한 영화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찾아서 이런 영화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봐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보기가 나와 있는데 교과서 30쪽에 1단계를 읽어보자. 교과서 30쪽에 1단계 올라가 보겠습니다. 개와 고양이. 선생님도 어릴 때 개도 키워봤고, 그리고 고양이는 몇 년 전까지 키워봤었습니다. 근데 이 둘의 사이가 선천적으로 별로 좋지 못하다 이러는데, 물론 여러분들 유튜브나 보면 가끔 개와 고양이가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개와 고양이가 사이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서로의 신체적 신호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개는 반가움에 꼬리를 세우는데 고양이는 그걸 상대방에 대한 긴장의 표시로 받아들여요. 개는 특히 반가우면 앞발을 들어갖고 이렇게 반가움을 표시하는데 또 고양이는 그런 것들을 공격적 자세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가 이렇게 몸을 움츠린 걸 또 개는 또 경계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의 오해에서 개와 고양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생각 질문은 친구와의 사이에 생기는 오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친구와 오해 때문에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실제 수업이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줄 텐데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못 듣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을 내보면 뭐 표정이나 말투 혹은 다른 친구가 전하는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를 일으켜서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더 심각한 경우는 이 갈등이 폭력으로 폭발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 선생님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연락도 없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친구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졌는데 나중에 전해드려 보니까 오다가 타고 오던 자전거가 사고가 났고, 그래서 이 친구 알리지 못했다 이랬을 때 자기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잘 이해를 해보고 알려고 하면 갈등도 좀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걸 교훈적으로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갈등의 뜻은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이나 의지가 대립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 이 갈등이란 건 한자어인데 원래 이 나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글자 자체가 등자는 등나무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등나무가 있죠. 이 급식실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본관 서편에 보면 등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막 꼬이면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 갈자라는 거는 칡나무입니다. 여러분 칡나무는 요즘 잘 직접 보지를 못하는데 칡나무도 등나무와 거의 비슷하게 자랍니다. 근데 이 두 나무가 만나게 되면 서로가 막 이렇게 꽈서 올라가다 보면 얽혀갖고 정말로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식물에서 그 모양에서 의미를 따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 내부의 갈등과 외적인 갈등. 내적인 갈등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이 중국집 중화요리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내적 갈등이 되겠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학이 아니고 고등학교를 결정할 때 전문계 고등학교를 갈 것이냐 인문계를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갈등의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예를 들면 컴퓨터를 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생하고 나하고 티격태격하거나 이런 경우, 또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등의 특징은 선생님이 가로 안에 적어 놓은 걸 한번 보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갈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의 거의 평생 동안 갈등을 경험한다고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이 갈등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전화위복은 사자성어입니다만 여러분 교과서 30쪽 밑에 왼쪽에 보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재앙과 근심, 어려움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 그래서 좋지 못한 일이 오히려 나중에 복을 가져오는 게 전화위복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전문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자격증을 따고 나중에 취업을 내서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음식 분야의 백종원 씨 같이 그런 사람이 또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전화위복이라는데 이 갈등이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우리의 속담에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잘 해결하면 구성원들 사이에 단합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하나의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영화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흑인 선수와 백인 선수의 갈등을 극복하니까 결국에는 대회에서 더 좋은 이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겪는 일이고 반드시 올 것이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혹은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태권도 선수들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가 결국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갈등을 우리가 이렇게 시비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폭력이 개입이 되니까 결국에 그 3명 아니지 4명입니다. 그 피해자인 목숨을 잃은 사람까지 치면은 이 4명의 삶이 운명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잘 다루어야 된다.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습니다만 다이너마이트를 인간을 위해 잘 쓰면은 우리가 뭐 공사장에서 암벽을 깨고 이러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이것처럼 갈등은 어떻게 다루느냐가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자, 31쪽에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보겠습니다. 다른 얼굴 다른 입장. 어머니와 달봉이가 달봉이 동생과 달봉이 사이의 갈등 때문에 어머니가 달봉이와 이렇게 언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과의 갈등이 결국에는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아들인 달봉이가 어머니에게 모든 동생과의 갈등에서 잘못을 저에게만 책임을 묻는데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저만 혼냅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입장을 한번 써보자. 자, 지금 한번 써볼까요? 잘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인공위성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형이니까 동생을 잘 보살펴라. 그 다음에 스스로 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동생에게 좀 보여줘라. 여러분 중에 아마 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짜증부터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달봉이의 입장은
늘 형만 책임져야 되는지,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태도 때문에 서운함이 이렇게 느껴진다. 라고 이렇게 아들의 입장을 적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자, 어머니는 아들 달봉이에 대해서 일단 달봉이의 서운한 마음을 좀 이해를 하고 달래줘야 되겠죠. 아, 너가 동생하고 이런 관계에서 너도 이렇게 내인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무척 안 좋구나. 또 동생이 잘못할 때도 있는데 이런 걸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들 달봉이는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기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살 많고 형인 입장이 되니까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생각에 나이가 많거나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 형과 동생 관계에서는 그릇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릇은 자식보다는 한없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담을 수 있고 형도 동생을 이렇게 자기 그릇 속에 담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이해를 하려 그러면 그 출발점은 이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화가 많이 없으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을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갈등 해결로 윈윈이다. 윈윈이란 건 갈등을 겪는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서 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B씨는 길거리 플리마켓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플리마켓이란 것은 안쓰러운 물건을 공원 등에 가지고 나와 매매나 교환 등을 하는 시민운동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뭐 아나바나 운동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럽 쪽에는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변에 있는 상가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들의 그 장사하는 모습이 자기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이래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지. 서울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공무원 공부나 이렇게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노량진 고시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노점상들이 있어요. 그 고시생들이 이 한 끼의 식사를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노점상들을 많이 찾는데 이 상점을 가지고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별로 기분 좋아하지는 않겠죠. 이와 유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B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날짜를 지정해서 길거리 플리마켓을 진행했고 또 참가비를 받아 시민들 편의 사업에 쓰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날짜를 지정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상가 가게 주인도 피해를 줄이고 그 다음에 노점상들도 좀 더 떳떳하게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들은 참가비 받았는 부분이 시민들 편의에 쓰이면 또 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점천시에도 보면 아마 이 생필품을 파는 점포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거는 홈플러스 같아요. 근데 이 홈플러스가 정규 휴일이 있습니다. 근데 정규 휴일이 보면 평일에도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중소상인들을 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그런 방안을 이렇게 정해놨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의 원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32쪽에 사례를 한번 읽어보자 이러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시험이 끝나고 오빠와 같이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오빠는 갑자기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면서 나만 두고 가버렸다.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즐겁게 보내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나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오빠가 정말 미웠다. 우리가 남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가 되겠는데 오빠가 그 여동생에게 조금 더 양해를 자세하게 구하지 않아서 이 여동생의 마음이 조금 더 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쌤도 보면 집에서 식구들하고 가끔 이렇게 바깥으로 놀러를 가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고 이러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면 사전에 이 양해를 많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이해를 구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가치의 충돌이죠. 가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전에 배웠는데, 예, 영어로 이야기하면 price가 아니라 val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인간이 소중히 여기고 꼭 얻고자 하는 것. 예, 이게 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고 꼭 얻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건강이나 생명이나 이런 거는 누구나 중요시하겠죠. 그러나 돈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한 종교라든지 종교적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가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다를 때 충돌하게 되면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버스 탑승료를 내고 탔는데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점천중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학교에 있는 달봉이는 똑같은 돈을 냈는데 왜 양보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갈등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 내가 믿는 바와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이 종교적으로 달라서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 종교를 가진 분이 절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드신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지 않게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치의 차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제일 많이 겪게 되는 갈등의 원인이 여기에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너의 이익관계. 그래서 나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상대방에게는 피해가 가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지만 나에게는 피해가 가면 우리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이래서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걸 우리가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이 집단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 좋은 시설은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고 혐오 시설은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지역 이기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님비주의다, 얌비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표적 사례로 우리가 이 지금 요 안동 가는 길에 경북 예천에 가면 경상북도 도청이 신도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도청은 경북에 있는 모든 시들이 서로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죠. 좋은 시설이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점촌 문경처럼 인구가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청을 대구에 있던 걸 옮기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 가져가려고 양보를 안 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 반면에 혐오시설,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것들은 서로가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겠죠. 들어오게 되면 자기 뭐 집값이 떨어지거나 막 이런 거 땅값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뭐 국가 간에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중동은 물이 귀한 나라가 되다 보면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있는 국가가 댐을 건설해서 하류에 있는 국가가 물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전쟁까지 일어났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겪게 되는 갈등의 규모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의사소통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흑백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요즘에 그 사이버 공간에 보면 가짜 뉴스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런 가짜 뉴스를 잘못 접해서 내가 또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걸 만든 사람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겪게 되는 것은 다른 반에 있는 누구누구가 나를 욕한다라고 어떤 친구가 이야기했고 그 친구의 이야기만 듣고 나를 욕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경우에 이렇게 조사를 해 들어가면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그런 말까지는 표현을 안 했는데 이게 말이 옮겨지면서 과장되고 왜곡되고 이런 경우에 갈등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의 원인의 네 번째는 분노와 폭력이 되겠습니다.
가장 갈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이나 친구와의 다툼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뭐 이야기를 하다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때 분노가 폭발해서 이게 폭력까지 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겠지. 예, 그 우리가 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PC방 살인 사건도 보면 사실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거기에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자, 33쪽 보겠습니다. 33쪽에 3단계 아래층 위층 사이의 벽. 내용을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웃 간의 갈등의 사례 중에 층간 소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에 윗글에서 처음에 갈등이 시작된 이유를 찾아보자. 갈등이 시작된 이유는 위층에서 만든 소음이죠. 그 소음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되었다. 2번 윗글에서 갈등이 더 확대된 이유를 찾아보자. 그래서 아래층에서 항의성 글을 적었는데 이걸 보고 위층에서 찾아갔더니 아래층 사람은 욕설을 냈고 욕설. 두 번째로 결국에 몸싸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벌금까지 이렇게 선고받는 이웃 간의 최악의 경우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이 갈등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위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갈등을 줄일 수 있었을지 이야기해보자. 아래층 사람이 위층에서 일어나는 그 개 짖는 소리를 전부 감수하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위층에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방식이 좀 부드럽게 자기들의 고충을 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위층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포용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강아지의 꼬인 줄 풀기가 있습니다. 강아지 3마리가 산책을 가다가 줄이 꼬였는데 이 꼬인 줄을 잘 풀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렇게 배려를 해줄 수가 있어야 잘 풀 수가 있겠지요. 2번에 윗글을 교훈으로 삼아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해야 할 일 3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보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첫 번째는 순서를 정해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두 번째는 이 각자가 갈등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갈등이 겪는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두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똑같은 목표를 두고 노력하는 모습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 목표를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갈등의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열쇠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또 또박또박 자기 의사를 잘 전달하면 갈등 해결의 출발이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공부한 단어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유용한 단어입니다. 이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원만하게 잘 해결하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이 갈등은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전문가가 그런 얘기 있습니다. 갈등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최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단원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